건물의 대부분이 비어있더라도 외부에서 보여지는 도시 미관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내부 조명을 켜두고 있는 이런 상하이의 조명 정책. 그리고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다 하더라도 그 야경을 구성하는 작은 빛의 공간들이 가정에서는 사무실이나 학교와 다를 바 없이 긴장도 높은 일실일등 조명 환경에 머물러 있거나, 고층 빌딩의 화려한 야경이 사실은 매일같이 야근으로 늦도록 집에 귀가하지 못하는 샐러리맨들의 고충이 모여가지고 이루어진 것이라면 얼마나 모순일까요? 적도 위에 위치하는 국가들은 14개입니다. 그 중에 싱가포르는 적도 위에 위치한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높은 경제력을 갖춘 메트로폴리탄입니다. 적도 위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덥고 무더운 그런 열대기후로 소득 수준도 낮습니다. 하지만 1965년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한 싱가포르는 인구 500만 명 이상의 도시국가로 1인당 국민소득도 5만 달러가 넘는 선진국이죠. 싱가포르 정부는 무덥고 불쾌한 도시 이미지를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높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쾌적한 관광도시로 바꾸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잘 사는 도시국가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 선진화시켜서 바꿔나갈 수 있느냐를 가지고 끊임없이 고민을 하다가 야간 경관 조명 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을 집중하면서 도시의 이미지를 바꿔왔습니다. 그 결과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들고요. 새로운 관광시설들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높은 관광 수익을 올리게 되고 도시 이미지를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싱가포르는 도시 전체의 체계적인 조명 계획을 통해 조명의 변화로 성공한 우수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도 특정 지역에 대해서 조명의 마스터 플랜을 세운다고 하면 공간성이나 역사성에 대한 자료조사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초조사를 인문자연환경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원노스 마스터 플랜이라는 계획을 세워서요, 전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체계적인 설계를 시작했던 거죠.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나서 이런 세부적인 조명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여기가 가장 메인이 될 만한 마리나 베이 주변의 조명 환경 계획인데요.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자동차의 이동 속도나 사람들은 모여서 어디로 가게 되는지, 그리고 어디를 바라보게 되는지에 대해서 시선의 관점에서 계속 이동하게 되는 조망점을 시퀀스로 설정하면서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모여들고 다음 동선을 갈 수 있게 해줄지를 조명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되죠. 그렇게 해서 지금 보고 계시는 마리나 베이 주변의 화려한 야간 경관이 연출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그 유명한 원노스 마스터 플랜인데요. 이렇게 노랗게 찍혀있는 이런 부분들이 보행자들이 많이 바라보거나 그 다음에 동선의 속도에 변화가 생겨서 경관의 조망점이 달라지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랜드마크가 세워질 이런 계획들이 있게 되면 추가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로나 가로의 세곤도 계획에도 조금씩 차이를 두고 설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관 설계에 있어서 필요한 세곤도에 관한 상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시 전체의 마스터 플랜이 만들어진 이후에 이처럼 특정 지역의 세부 계획을 세울 수도 있게 됩니다. 투광기의 배광이나 관광객의 동선을 유도할 수 있는 조명의 계획들도 이전에 마스터 플랜 작업이 선행돼 있어야만 완성도를 이렇게 높일 수 있게 되겠죠. 롯봉기 힐즈 몰입빌딩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제가 일본에서 공부하고 일하면서 직접 보고 느낀 프로젝트라서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이것이 전체 계획 마스터 플랜에 해당하는데요. 몰입빌딩 하나에 계획이 아니고 주변의 영역을 한 덩어리로 보고 설계를 진행한 거죠. 그래서 규모가 워낙 큰 프로젝트다 보니 이렇게 많은 그리고 유명한 글로벌 설계사 7개가 모여가지고 설계를 하게 되죠. 그래서 7개의 설계사가 각각의 맡은 영역이 다 다르다 보니까 모여서 전체적인 기획을 하는 회의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몰입빌딩 주변의 상가와 주택을 각기 다르게 설계를 하면서도 한 설계사가 설계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의 공통된 공간 이미지로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였다는 거죠. 그 사례들입니다. 몰입빌딩에 대한 건축 설계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주변부 조명 환경하고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서
실험했던 자료들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조명 디자인을 살펴보면요, 이전에는 조명기구를 설계하거나 백열전구, 형광등 이런 광원들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부분으로 조명 디자인이 좁은 영역에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훨씬 더 넓은 개념에서 빛의 공간 연출 계획이나 공간과 빛의 관계성에 둔 환경 디자인으로서 조명 디자인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 전체의 경관 계획이라든가 야간 경관 계획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는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좁은 의미에서 넓은 의미로 확장돼 갔습니다. 자, 조명 디자인 002편에서요, 환경 디자인적 관점에서 간판 디자인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디자인을 하던 간에 우리가 공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조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도시 전체의 빛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있어야 도시 야경을 설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도시 전체의 야경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네, 개인의 집이나 빌딩에서 새어나오는 빛이 모여서 연출되잖아요. 그래서 거시적 시각과 미시적 시각을 동시에 고민해야 만들어낼 수 있는 디자인이라는 거죠. 건물의 대부분이 비어있더라도 외부에서 보여지는 도시 미관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내부 조명을 켜두고 있는 이런 상하이의 조명 정책. 그리고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다 하더라도 그 야경을 구성하는 작은 빛의 공간들이 가정에서는 사무실이나 학교와 다를 바 없이 긴장도 높은 일실일등 조명 환경에 머물러 있거나, 고층 빌딩의 화려한 야경이 사실은 매일같이 야근으로 늦도록 집에 귀가하지 못하는 셀러리맨들의 고충이 모여가지고 이루어진 것이라면 얼마나 모순일까요? 최근에 IALD 국제조명디자이너협회의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모여서 이렇게 멋진 숲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채널에서 강조하는 쾌적한 빛의 주거 공간도 역시 결국은 아름다운 야경, 도시 전체의 야간 경관을 연출하는 데 있어서 기본 요소라는 거죠. 조명 디자인에 있어서 실내와 실외는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가가호호, 여러분들 가정의 조명이 하나하나 모여서 큰 도시의 야경을 형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내 조명은 중요합니다. 경관 조명 심사나 제안서 평가, 그리고 특강하면서 국내 조명업체나 조명 설계사들을 만나보면요, 대부분 외부 경관 조명 설계를 실내 조명 설계와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내 조명은 소홀하게 여기면서 쉽게 생각합니다만, 실내 공간 조명은 기본입니다. 기본이라는 것은 쉽다라는 의미로 생각해서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기본은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죠. 아는 만큼 보입니다. 모르면 크게 할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쉬워 보일 뿐이라는 거죠. 외부 공간의 경우 실내 공간보다 설계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실내 공간 조명 설계가 만만하지는 않습니다만, 외부 공간은 실내보다 설계 공간이 확대되고 시선도 넓어지면서 설계에 필요한 요소와 변수가 더 많아지고요, 분석 요인들 간의 관계도 굉장히 복잡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문체부나 지자체의 경관조명 제안서 평가를 오래 해오면서 느낀 것은요, 한국의 경우에 싱가포르 사례처럼 체계적인 인문 자연환경적 그런 분석 없이 케이스 권장조도 맞추고 휘도 제한 이런 정량적 규제사항만 준수하고요, 빛공해 방지법 조항만 피해가면서 대충 아무렇게나 건축물 외관에 조명기구를 설치하거나 빛을 쏘아주는 그런 방식으로 성의 없이 경관조명 설계 제안서를 만드는 그런 악습이 계속 되풀이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강조합니다만,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전문교육이 부실하기 때문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저도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좀 부족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강의를 만들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채널에 오셔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경관조명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계신 설계사분들은 실내 조명에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하시고 나면 경관조명을 바라보는 시선이 넓어지고 사고도 더 깊어지실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직접 공부하고 설계하면서 느낀 거라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